네, 반갑습니다. 전나무TV의 전나무 인사드립니다. 또 선거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뭐, 갈수록 이제 시끄러워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자중질환이라고 해야 되죠. 자중질환. 저들끼리 치고받고 막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황교익이, 이 새끼가 또, 무릎 뜯고 있죠. 그 이제 열리는 음악회 끝나고, 본관 계단에서 합창단하고 이제 사진 찍은 걸 이제,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했죠. 북한과 동급이다.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뭐, 페이스북에다가,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대통령 하나 바뀌었는데 그 아래 모든 것이 확 바뀐 듯 하네요. 단 며칠 만에 북한과 동급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정말. 이게, 이 프레임은 더 이상 안 먹힌다니까요. 이 프레임은. 그런데, 계속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는 통했었는데, 지금은 절대 통할 수 없는 이 프레임을 계속 써먹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얘들의 습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하면 이 새끼들이 어떤 형태로 물어뜯을 거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계속 물어뜯으라고 뜯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는 사이에, 세상은 오늘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얘들이 이렇게, 어찌 보면 아니고, 오히려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되고, 이제, 해가 되는, 자충수가 되는 짓들을 이렇게 하는 사이에, 오늘 또, 어마무시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또 크게 또 보도가 안 됩니다. 왜냐?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 잘 안 찾거든. 그런 거나. 그러니까 종편이건 언론에서도 그 얘기보다는 이런 얘기들로 이제 분량을 채우죠. 하여튼 이런 거 볼 때마다 이제 즐겁긴 해요, 저도. 그리고 이제 이 건의사랑. 저도 이게 아마 저도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번에 갑자기 회원수가 많이 늘었다는 그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따로.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팬카페는 건사랑이고, 지금 강신업 변호사입니까? 건희사랑이라고. 이거는 페이스북이라네요. 페이스북. 이거는 네이버 카페고. 그래, 이제 이게 회원수가 약 2만 명이고, 강신업 변호사. 이제 인연을 맺게 된 건 한 몇 년 됐다고 하죠. 그 이제 작년 11월 달에 일단 개설이 됐는데, 팬클럽 개설 초기에 이제 11월 달이니까 이제 대선 후보 확정되고 나서죠.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이제 부정적이었다고 하는 거죠. 초창기 때 전화를 해서 왜 이런 걸 만들려고 하냐고 했다. 억울해 보여서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저도 이거 몰랐는데, 이게 처음에 월간조선인가, 월간조선, 여성조선? 월간조선? 제목이 바뀌었다고 또 물어뜯고 있더라고요. 그럼 뭔가 싶어서 보니까,
처음 제목은 김건희가 요청을 해서 만들었다. 이랬는데, 그게 빠졌대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특히 또 저 빨갱이 신문에서는 이제 막, 뭐, 난리를 또 물어뜯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이지 않습니까? 기사가 하나 나고, 그걸로 소위 저 빨갱이들이 물어뜯고, 뭐, 이 패턴이 계속 되잖아요. 그,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 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계산된 어떤 행동이고, 계산된 어떤 이 기사죠, 이게. 그 뭡니까, 어, 유세 때, 그래, 몇 번 말씀드렸듯이, 그 언론이 여론을 어떻게 호도하고 조작해서 국민들을 세뇌시키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분명히 계속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상당히 의도하고 인터뷰를 하고 이제 기사를 내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빨갱이부터 해서 소위 빨갱이뿐만 아니고 모든 언론이고 정치권이고 물고 씻고 뜯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사이에 자기들이 물고 씻고 뜯고 하는 사이에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해가는지는 관심 없고 오로지 거기에만 물고 씻고 뜯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쨌든 다 작전이라는 겁니다, 작전. 그리고 이재명이는 이게 어제인지 23일이니까 어제 그제죠. 역시 그냥 진짜 양아치라는 걸 매일매일 인정을 해줘요. 뭐 이번에 지면 정치 생명 끝난다 하면서 뭐 이 뭡니까 보통 이제 친구들이나끼리 얘기할 때 목 끊는 이런 행동을 하죠. 소리까지 끽 하면서. 그러니까 뭐 이준석이는 또 제정신 아닌 행동이다. 뭐 이것저것 다 떠나서 이런 행동 자체가 정말 이재명의 이해가 그만큼 가볍고 또 뭐라고 합니까? 덜 익었다고 해야 되죠? 덜 익었다. 쉽게 말하면 촐싹된다는 거죠. 촐싹된다는 거. 진중하지 못하고 덜렁거리고 이런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서 이런 게 기본 인성이 어떻다는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구분을 못 해. 그러면 이제 또 뭐, 그 소위 보수라는 것들은 나는 구분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구분 못 한다니까? 단지 얘를 적으로 생각하니까 그걸 보는데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구분 못 하잖아. 종교에 미친 사람들이 상대방 말을 절대 안 듣고 성경이 진리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뭐 이런 말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몸과 마음이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벼워.
예전에 그래 누가 그 얘기를 했어요. 깃털처럼 가볍다는 그 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진짜 깃털보다 더 가벼워요. 이 하는 걸 보면. 정말, 깃털보다 더 가벼워. 근데 뭐, 이렇게 가볍게 입 놀리고 행동하고 설치는 대가는 곧 치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배지를 달건 안 달건 어차피 정해진 길이에요. 배지를 달면 이제 약간의 부담감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더라도 어차피 끝장날 거예요. 어차피 고소 고발된 게 지금 너무 많잖아요. 뭐 물론 이제 떨어지면 너무도 완벽한 거죠.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그러나 분명한 거는 배지를 달건 안 달건 이재명이는 영원히 감옥에서 나오질 못한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에게 모든 게 이제 집중되니까 이제 또 이놈들이 이제 뭐 딸 스펙 비리조사 특위 설치한다고. 참 얘들도 머리 나쁘긴 나빠요. 그 청문회에서 그렇게 그 망신을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그래도 뭔가라도 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마음이 급해지면 사리분별력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한 번씩 그러니까 이제 뭐 주변에서 보든지 아니면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결국에는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너무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이나 행동들이 이제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지금 민주당의 꼬라지가 말씀드린 대로 딱 이 꼬라지라는 거죠. 참말로. 그리고 어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인사검증 관련해서 오늘 그래 그 얘기 나오잖아요. 하다 물어뜯고 하니까 미국의 FBI 어제 제가 이 얘기 했을 겁니다 아마. 그 처음에 그 다대표님이 저한테 이제 이걸 얘기했다고. FBI에서 인사검증을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위공직자에 임명돼 가지고 청문회를 하거나 할 때는 FBI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업무 능력만 청문회에서 질의를 한다고요. 근데 이번에도 보셨듯이 우리나라 청문회는 전혀 색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근데 얘들은 이제 지연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막 광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뭐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5급 정도가 기준이 되겠죠. 사무관. 이 이상은 상시 감찰 대상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 뭐 대통령실에서 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런 거 보면 계속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스템을 새로 깔 거다고. 리셋 코리아. 우리 토끼형의 목표는 리셋 코리아라고. 보세요. 제가 말했던 대로 정확하게 지금 하잖아요. 이 나라의 시스템을 새로 깔 거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시작이 용산 집무실 이전이었고, 이런 거 볼 때마다 이제 저도 뿌듯해지는 거죠.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죠. 어차피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는 저같이 이렇게 특히 정치 쪽 자체가 이제 별로 인기가 없는 데다가 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는 구독자가 안 붙죠. 조회수도 안 나오고. 만약에 제가 지금 하는 제 채널이, 뭐 예를 들어서 가세연이나 뭐, 뭡니까, 배성이나 진성호나 이런 것처럼 만약에 100만이 넘어간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조회수도 만약에 한번 올라가면은 막 하루만 지나도 한 30만, 40만씩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 정도 수준이 된다면 제 채널이 이 나라는 아주 건강하다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만약에, 그런 정도가 된다면 아마 우리 토끼 형이 필요 없는 나라였을 수도 있어요. 뭐 솔직히 제가 장담하건데 뭐 이것도 제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 채널이 만약에 이 상태로 제가 계속, 어차피 뭐 저는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할 거니까 제 채널이 만약에 뭐 그게 1년 후가 되든 2년 후가 되든 3년 후가 되든 이 상태에서 꾸준히 계속 가는 조건으로 제 채널이 만약에 구독자 수가 수십만 명이 되고 100만 명이 넘어서고 만약에 그리 된다면 이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건강한 나라가 됐다는 반증이 될 겁니다, 그거는.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저같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거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약에 처음 와가지고 이제 제가 하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들어보니까 씨발 내가 하는 대로 좀 다 맞추거든. 그럼 사람들은 이 근본적으로 사람이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만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 DNA가 그렇기 때문에 시기 질투를 하거든요. 시기 질투를. 그리고 자기가 뭡니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 안 만나려고 하잖아요. 쓴소리 하는 사람 싫어하잖아요. 그 말이 맞고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듣기 싫거든. 속으로 그러잖아요. 에이 씨발 존나 잘난 척하네. 그 무엇이라고.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어마어마하게 심하다니까. 아무튼 나라는 지금 이런 격가지를 가지고 얘들이 물고 씹고 뜯고 하는 중에 어마무시한 속도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핵심이 요겁니다. 오늘 핵심은 요거죠. 어제 치안정감 5명 싹 물갈이 했죠. 그리고 오늘은 대장 7명. 대장 7명을 싸그리 갈아치웠습니다. 대장 7명이니까 별이 28개 아닙니까? 28개. 김영삼이 때 하나회 숙청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죄다 그냥 잡아들였잖아요. 근데 김영삼이는 그 당시에 만약에 지금 같은 환경이었으면 김영삼이는 하나회 숙청 못 시켰습니다. 지금 같은 이 정보통신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런 시절이었으면 김영삼이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
하나의 숙지는 못 시켰어요. 왜냐, 이때는 방송국이라고 해봐야 4개였잖아요, 4개. TBS, 1, 2, MBC, SBS. 이 4개가 다 했잖아요. 그 신문이라고 해봐야, 뭐, 조중동이 거의 다였고, 뭐, 한겨레니 뭐 이런 것들은 뭐 생기지도 얼마 안 됐고, 뭐, 영향 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개인 통신, 그러니까 휴대폰도 없던 시절이잖아. 휴대폰도. 그랬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막, 지금 이것도 스마트폰이고, 이런 상황인데, 뭐 눈치도 안 보고, 보세요. 이틀 만에, 뭡니까. 경찰 쪽에서는 말똥을 갖다가, 치안정감이 말똥 3개잖아. 말똥 15개. 별 28개를 그냥 날려버리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추진력, 이게 과연 이제 정치에 입문한 11개월짜리 초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매일 반복하냐면, 몇 명 안 되지만 제 방송을 듣는 그 구독자 중에, 아니면 구독을 안 하고도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도 제가 하는 이 말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제가 보기에, 최소 20%는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설마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20%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거의 매일이다시피 반복이 되잖아요. 아까 황교익이나 뭐 김호준이나 이런 놈들이, 특히 이제 김건희 관련해서 씹는 거, 사진이든 뭐가 나오면은 물어 뜯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물어 뜯는 사이에 이런 식으로 막 어마무시하게 뭐가 바뀌고 있는 거, 이게 과연 그냥 우연찮게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게 과연 지금 이 홍준표,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이재명이, 이런 놈들이, 이재명이는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 새끼는 원래 스타일이 그러니까. 그 외에 인물들 중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배포를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정치한다는 놈들 중에, 배치 달고 있는 놈들 중에, 아니면 그래도 좀 대선 후보니 뭐니 하면서 그 이름을 좀 올리는 놈들 중에, 아니면 지금 경기지사 후보니 좀 중량감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놈들 중에, 과연 이런 작업을 하루 만에 칠 수 있는 인물이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절대 없어요. 절대 없다니까. 이거 하려고 했다가는 뒤지지. 아니, 이거 하려고 했다가는 다 뒤진다니까. 그 전에. 이런 거 하려고 하면 뒤지는 게 아니고, 아예 이런 걸 할 생각을 안 한다니까. 왜냐? 무섭거든. 이런 거 했다가는 지가 칼마다 뒤질 거라는 거를 먼저 본능적으로 알고 있거든. 근데도 아직 일단 빨갱이들은 냅두고, 제가 한 번씩 어차피 유튜브 틀어놓으면 이제 게시물이나 이런 게 한 번씩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뜨잖아요. 한 번씩 열린 공감이라든가 서울의 소리에 가가지고는 이제 제가 댓글을 한 번씩 다는데, 그게 저도 했습니다만은, 블락 처리를 하는 건지, 제가 댓글을 달면, 그러니까, 제 기억에 아마
열린공감 TV 같은 경우에 제가 막 댓글을 가끔씩 달기 시작한 게 아마 한 2주 정도 됐나? 2주 정도 됐거든요. 약 올려야 되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댓글을 달도 야, 이 병신 새끼들아, 이제 더 이상 너희들한테는 기회가 없어, 이 새끼들아. 뒤질 준비를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는데,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제가 그렇게 댓글을 달면 소심하긴 합니다만 좋아요를 눌러주는 사람이 한두 명씩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근데 제가 뭡니까, 로그인 한 상태에서 그런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는 가보면은 제 댓글이 사라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어떤 반응도 없더라고. 싫어요도 없고, 좋아요도 없고. 그래, 어차피 장사도 안 되고 시간은 많으니까, 내일이나 언제 한번 실험을 해봐야,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구만. 로그아웃 한 상태로 한번 들어가가지고, 댓글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근데 제가 일단 로그인 상태에서 보면, 제가 쓴 댓글이 보이긴 보여요. 근데 하여튼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소위 보수라는 놈들도 저도 이제 황양수도 한 번씩 게시물 올리는 거 이제 보이고, 또 누굽니까, 그래. 배성이 남편이랑 그놈. 진짜 또 얘기하지만 진짜, 와, 진짜, 진짜, 진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분명히 제가 그래 보니까 배성이 남편도 보니까 구독자 수가 한 50만 정도 되더라고요. 50만? 40만? 40만 정도인가? 하여튼 그 정도 돼요. 배성이는 100만 넘었잖아요. 분명히 이제 지 남편 구독자 40만 명인가 그 중에 최소한 한 30% 정도는, 진짜 최소한 30% 정도는 배성이 것도 같이 구독해서 듣고 있을 텐데, 그거 진짜 신기하다니까요. 배성이는 우리 토끼 형 물고 빨고 있고, 그 남편이라는 새끼는 그냥 싫다는 정도가 아니고 범죄자라고, 정치검찰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안 생기는지 진짜 신기하다니까요. 이게 극단적으로 지금 갈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푸는 사람도 없고, 그 의문을 보면 댓글이라도 한번 달아봐야 되잖아요. 아니 오는 족족 차단한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길 텐데. 아니면 진짜 두 개를 똑같이 들으면서, 똑같은 사람이 정확하게 반대로 두뇌가 작동을 하나? 의심도 없이?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그렇게 작동을 하나? 근데 아무리 개돼지라도 그렇게까지 작동할 수는 없을 텐데. 내가 정확하게 반대되는 의견들을 얘기하는데 딱 진짜 180도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이쪽도 맞고 이쪽도 맞다, 이 양시론이 될 수는 없을 텐데, 아무리 개돼지라도. 그 진짜 신기하단 말이죠. 그래, 오늘 그냥 청와대인가 그놈한테 댓글 하나 달아볼까 하다가, 걔는 이제 나이도 어린데다가 그냥 안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언제 한번 또 그냥 필이 받으면 두 채널에 가가지고 한번 댓글을 달아볼까 생각 중에도 있습니다, 지금. 야, 너희들 부부 생활 되긴 되냐? 상식적으로 이게 다른 의견이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 그냥 나는 우리 토끼 형이 좋다 싫다 정도가 아니고, 하나는 물고 빨고 있고 하나는 범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부부 생활이 가능하냐고 한번 피해를 받으면 한번 댓글을 써볼까 생각 중입니다. 도대체 이게 진짜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이 경험치로도 그렇고, 이게 부부 생활이 절대 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진짜 자기들 본심이 그렇게 갈린다면, 그 정도로 극명하게 갈린다면, 부부 생활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부부 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대장급 모두를 지금 물거리했다지 않습니까? 7명. 보시다시피 1년도 되지 않은 해군, 공군 참모총장까지 싹 물거리 하지 않습니까? 당나라 군대를 제대로 이제 체질을 개선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도 그러니까 그래 미사일 쏘가지고 뭐 이전 같았으면 또 미상 발사체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을 거잖아요. 근데 바로 이제 NSC 소집하고 에이테킴스하고 그 현무 쏘고 씨발놈들 다 뒤지려고 하잖아요. 정확하게 양아치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니까. 왜냐? 특수부에서만 이제 검사 생활을 하면서 양아치들, 그러니까 이런 진짜 그 뭡니까, 그 흔히 말하는 동네 양아치 말고 권력 좀 갖고 있다고 양아치 짓 하는 새끼들, 그 이재명이 같은 이런 놈들. 그리고 이제 이전으로 치면 뭐, 저기 뭐, 최태원이 같은 이런 새끼들. 비리 저지르고 나쁜 짓 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루는 법을 안다니까.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김정은이 같은 이런 양아치 새끼들 다루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니까요. 아무튼 어제부터 이제 또 분란이 나죠. 이게 지도부냐? 박진희는 저를 왜 뽑았나? 다스나야, 니는 씨 그냥.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얘는 이재명이 줄을 타고 이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얘는 지금 그 팬덤을 욕을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개딸들은 박지인을 지금 물어뜯고 있죠. 그런데 이재명이는 또 그걸 방치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 또 다 대표님하고 통화하면서 이게 진짜 이것도 의문스럽죠. 쉽게 납득이 안 가잖아요. 논리적으로 분석이 좀 힘들긴 해요, 이 상황을. 근데 이제 이재명이가 이해하고 개딸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는 분명해요. 뭐 근데 그게 정확히 어떤 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잔머리는 무지 쓰고 있겠죠.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잔머리는 절대 안 통합니다. 그 상대가 우리 토끼 형하고 김건희하고 한동훈이기 때문에 안 통합니다. 지방선거 끝나면 검찰 또 뭐 경찰 무지막지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청와대 집무실하고 관저 개방한다고, 내부 개방은 좀 이따가 한다고 하죠. 그리고 오늘 뭐 각 언론에서 이제 미리 보기 좀 해줬지 않습니까? 아까 채널을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만요. 그 옷장, 영부인의 옷장 해가지고 원래 없었는데 문재인 때 생겼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데는 관심을 안 가지고 이런 말초적인 걸 자극하면 여기에 엄청나게 반응을 해요. 다 대표님도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끌어들이려면 뭐 이재명이가 대장동에서 뭐 일조를 해쳐먹었다 이건 안 통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가 혼외 자식이 있다 만약에 예를 들면 뭐 이전에 뭐 비서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소설을 써본다면 뭐 이전에 뭐 저기 저 뭐야 같이 있던 비서하고의 사이에서 뭐 혼외자가 있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언론에 뜬다 그러면 그 순간 이재명이가 끝난다는 거죠. 언론은 또 그게 이제 또 시청률 올리는 데는 좋으니까 맨날 며칠 계속 물고 씻고 뜯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뭐 법인카드로 사 먹었다. 깡을 했다. 이 얘기를 2달 동안 듣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견고하잖아요. 정말 희한한 족속이 맞다니까. 희한한 족속이. 그러니까 이제 어짱 아유 저도 놀랐습니다. 그 무슨 놈의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치밀하게 계획된 선거운동이라니까 지금. 선거운동이요. 만약에 취임과 동시에 이거 한꺼번에 다 개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이거 여기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하면 반향이 전혀 일어나질 않아요. 왜냐 처음에 한 2, 3일 동안 보면서 충격받은 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계산을 한 거죠. 10일 날 취임하면서 외부만 개방하고 어제 그제 23일부터 춘추관, 영빈관 그리고 내일 가장 민감한 관저하고 집무실 이게 그럼 27일 사전투표 이 진짜 이거 계획된 거잖아. 그게 뭐 내부 직접 이제 공개하는 거는 아직이라는데 제가 보기에 혹시 31일 날부터 공개할란가? 진입 활용할란가? 31일 지켜봐야죠. 31일이나 30일쯤 30일이나 31일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거에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니까요. 어찌 보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좀 사치스럽게 놀았네. 쓰리 같은 새끼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시선을 다 쏠리게 한 다음에 밑에서 지금 어마무시하게 빠른 속도로 정리할 거 정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정확하게 그 루틴대로 딱 돌아가고 있는 게 맞다니까요. 철저하게 계획된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하나씩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도 보세요. 뭐 한동훈이 뭐 소통이 아니 그러니까 소통령이라는 게 원래 장관 임명되는 그 순간부터 계속 소통령 했잖아요. 그러면 이 소통령이란 말은 이제 더 이상 국민들한테 뭔가 인상적인 어떤 뭔가를 남기지 못한다니까요. 한 달을 넘게 소통령 해왔는데 지금 뭐 소통령 한다고 사람들이 뭐 소통령 합니까? 안 한다니까. 내성이 생겼다니까요, 지금. 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뭡니까 예를 들면 결핵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 중에 우리나라가 결핵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가장 큰 이유가 항생제 남용 때문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항생제를 가지고 외국의 그 결핵 환자한테 투여를 하면 직방이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항생제를 투여하면, 똑같은 약을 투여하면 전혀 반응이 없대요. 왜냐? 이 균이 슈퍼 바이러스라고 합니까? 하여튼 이 약을 너무 많이 써놓으니까 이 바이러스들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안 듣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논리죠. 그래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금 개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것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장관 임명될 때부터 해가지고 소통령 하다가 중통령이네 막 하다가 중통령까지는 안 하고 지금에 와서 또 소통령이라고 하면 어떡해? 그럼 다운그레이드 된 거 아니야? 중통령에서 소통령으로. 그럼 이 새끼들 웃긴 새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개돼지라도. 참말로.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철저하게 지금 전략적으로 이제 지금 움직이는 거라니까요. 중소기업부 장관 이영 오늘 뭐 동이동 시장인가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상인들하고 370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수일 내 지급 가능. 또 이 소상공인들한테 이제 수일 내로 지급 가능하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본격적인 행보가 남았다. 오늘 예결위 간사협의가 5분 만에 파행을 겪었답니다. 이런 걸 들으면 크게 내용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론은 더 민주당에 안 좋게 들어가잖아요. 왜냐? 장관도 가가지고 수일 내로 지급 될 거다. 그러니까 고통가 될 거다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일단 최소 600에서 1000만 원까지 이걸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왜 빨리 안 나와? 야당에서 지금 통과를 안 시켜주네요. 민주당이 통과를 안 시켜줘요. 딱 이 프레임에 딱 걸리는 거 아닙니까? 왜냐? 빨리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다시 추경을 더 얹자 이런 개소리에 철시부리고 있잖아요. 당장 급한데 하루가 급한데 그거 할 거면 일단 이거는 지급해놓고 그럼 다음에 또 하든가. 계속 보세요. 민주당의 악재로 작용하는 건소리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이게 우리 토끼형하고 한동훈이하고 김건희가 아니면 이 판때기가 안 만들어진다니까. 절대로 안 만들어진다니까. 여기저기 눈치 다 봐야 되고 언론 눈치 봐야지, 민주당 눈치 봐야지. 이때까지 국민의힘이 그랬잖아요. 딱 그렇게 해왔잖아. 아직 일주일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여론몰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몰살. 일단 그렇다고 전라도하고 저 제주도는 어차피 당연히 얘들 이제 텃밭이니까 가져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대표하고 저하고 이제 약간 엇갈리는 게 뭐냐면 이제 이재명이 건에 대해서 저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진짜 이재명이가 잡아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표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을 겁니다. 진짜 많이 나면 한 1% 내외, 0.5% 이런 차이로. 왜냐 아직 일주일이 남았거든. 이런 식으로 계속 여론몰이가 되고 지금 민주당 저 내분 일어나가지고 저 싸우는 거 보세요. 근데 이제 다대표님은 이제 전라도는 절대 안 바뀐다.
그 말도 맞거든요. 전라도 보세요, 지금.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면, 이재명이도 상당히 위험하지 않나. 그러니까, 표차가 제가 보기에 이기든 지든, 그냥 만약에 이기면 한 3, 4% 정도 사이로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이재명이가. 지면 한 0.5%에서 1% 정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